수국을 키워오면서 지금까지 이 실수를 굉장히 많이 저질렀는데 한 500만원어치는 넘게 날려먹은 것 같아요. 이런 실수 여러분 하지 마시라고 제가 오늘 급하게 영상을 좀 만들게 됐습니다. 여름철 관리가 중요한 이유가 있나요? 온도가 급격하게 높아지는 시기이기도 하고요. 고온 다습하잖아요. 수국이 개화도 제일 많이 하지만 또 생장도 제일 많이 하는 시기거든요. 한 8가지 정도로 추려봤습니다. 첫 번째 실수는 이 수국 위에 물을 뿌린 겁니다. 근데 보통 식물 물을 줄 때 위로 전체적으로 주면 더 좋은 거 아닌가요? 수국은요 사실 위에다가 물을 절대 뿌리면 안 돼요. 특히나 해가 중천에 떠 있는 3시, 4시 요 사이에 절대로 이 이파리랑 꽃 위에다가 뿌리면 안 됩니다. 그러면은 여름철에 어떻게 물을 주면 되나요? 물을 위에서 주시면 절대 안 되고요. 물을 밑에서 뿌리에 직접 닿게끔 주셔야 됩니다. 꽃이라든지 잎 위에다가 이렇게 물을 줬을 때 2가지 문제점이 발생이 되는데요. 첫 번째는 이 수국이 곰팡이에 굉장히 취약해질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이 여름철에는 곰팡이가 많이 퍼지는 시즌인데 이 곰팡이는 물을 또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 이파리라든지 꽃에 물이 묻어 있는 경우에 특히나 여름철에는 곰팡이가 순식간에 퍼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위에다가 물을 주면 안 된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 위에다가 줄 경우에 햇빛이 오면은 3시나 4시쯤에 이 물을 줬을 때 햇빛을 다이렉트로 맞게 되면은 돋보기 현상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 집중적으로 태워버리는 현상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이파리랑 요 꽃 2개 다 다칠 수가 있습니다. 물방울이 볼록 렌즈처럼 볼록하니까 네. 그 빛이 투과되면서 그 빛을 모아버려서 온도가 올라간단 말이네요. 맞아요. 그러면서 반점처럼 이렇게 생기든지 아니면 이파리 끝부분이 새까맣게 타든지. 그럼 물을 주려면 뿌리 쪽으로 물을 주던가 아니면 관수 시설을 깔았을 때 저면 관수 혹은 점적 관수를 활용을 해야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일 안 좋은 케이스 스프링클러 같은 거를 3시나 4시쯤 막 돌리는 거는 제일 안 좋은 거죠. 드리퍼 방식으로 주든지 아니면 물을 직접 주시든지 그렇게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가장 물 주기 좋은 시간대는 정확히 어떻게 되나요? 특히나 이제 장마철 끝나고 이제 폭염이 시작되잖아요. 이럴 때는 매일 주셔야 되는데요. 가장 좋은 거는 해가 뜨기 전에 주면 가장 좋지만 현실적으로 어렵잖아요. 그래서 한 7시 내지 8시 늦어도 9시 전까지는 물을 주시면 좋습니다. 그 사이에 물을 주면은 그 힘으로 오후에 버틸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오전에 물을 전혀 안 주다가 오후에 햇볕이 뜨거운데 갑자기 물을 주게 되면은 물을 빨아들이기도 전에 오히려 볼록 렌즈 현상만 발생해가지고 이제 이파리만 타게 되고 꽃은 꽃대로 날리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는 거죠. 만약에 물을 그날 줄 수가 없다. 근데 다음날 폭염이 오기로 돼 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녁에 줘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그 전날 저녁에 가서 물을 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 실수는 어떤 거세요? 수국을 멀칭을 하지 않고 맨 땅에다가 심었던 겁니다. 멀칭을 우리가 왜 할까요? 가장 큰 이유는요, 습을 유지해 주는 겁니다. 우리가 물을 자주 주는 것도 좋지만 물을 줄 횟수를 줄이는 것도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바크를 가지고 멀칭을 먼저 해주게 되면은 물을 주는 횟수가 좀 더 줄어들 수가 있겠죠. 두 번째, 잡초를 예방을 해줄 수가 있고요. 세 번째, 어떻게 보면 가장 요즘에 좀 중요한 이유인데요, 이 화학 제초제를 쓰지 않고도 토양을 보호를 하죠. 이 토양에 전혀 해가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파크를 깔면 더 수국이 더 고급스러워 보이는 효과가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냥 맨 땅에 심어 놓는 것보다는 시각적인 효과도 있겠죠. 멀칭 재료는 어떤 게 있나요? 사실 가장 쉬운 거는요, 우드칩입니다. 이런 거를 이제 뿌려주는 친환경적이죠. 얘네들을 언제 해주는 게 좋냐? 봄에 해주는 게 사실 가장 좋습니다. 안 했다 하면은 여름에라도 해줘야 됩니다. 저처럼 계속 풀 뽑고 다니지 마시고 이렇게 멀칭을 하셔서 인건비를 절약하시는 게 좋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두 번째로 소나무 바크가 있습니다. 소나무 바크는 소나무 껍질이죠. 이제 소나무이기 때문에 약간의 산성기가 있기 때문에 특히나 마크로필라 계열 수국들 조금 유의를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색깔을 이제 변하게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소나무 바크도 대립, 쉽게 말해서 큰 알갱이잖아요. 근데 얘보다 이런 작은 알갱이 같은 경우는 어떻죠? 아무래도 더 잘게 잘랐기 때문에 물을 주면은 이 산성도의 영향을 좀 더 많이 토양에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산성 토양으로 빨리 만들어 보고 싶다, 그런 분들은 이런 소나무 바크를 깔면서 이렇게 소립으로 이렇게 깔아주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런 데는 제발 잡초 와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지금 당장은 안 보여도 그렇죠. 씨앗이 퍼지면 정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이라도 이렇게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잡초가 생기고 싶어도 생기기가 어렵겠죠? 생겨도 이제 길쭉한 것만 생겨서 네. 제거하기도 더 쉽더라고요. 수국 그린라이트죠? 네. 너무 이쁩니다. 수국은 이렇게 테라코타 화분이랑 하면 굉장히 이쁜 것 같아요. 사실 한 가지 주의할 게 있어요. 멀칭을 할 때
두께를 너무 이렇게 4cm 이상 넘어가게 되면은 이 산화작용 때문에 조금 부식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썩을 수가 있거든요. 너무 두껍게 깔지 마시고 맥시멈 3.5cm 정도, 아무리 두꺼워도 4cm까지는 안 가도록 그렇게 깔아주시면 좋습니다. 너무 두껍게 깔면 습도를 너무 잡다 보니 썩어버린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잡초 잡으려고 뿌렸다가 지금 수국 잡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를 하셔야 된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이렇게 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실수는 어떤 거세요? 수국을 잘하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제가 비료를 그냥 막 너무 듬뿍 뿌려줬던 거, 특히나 한여름에 제가 비료를 너무 많이 줘가지고 수국을 여러 때려 잡았습니다. 비료를 많이 주면 좋은 거 아닌가요?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여름철에는 절대로 비료를 하시면 안 됩니다. 첫 번째는 이 수국이 이 여름철 같은 경우는 비료를 했을 경우에는 월동에 안 좋을 수가 있습니다. 왜 월동에 안 좋나요? 여름철 같은 경우 급격하게 성장을 하는 시간이고, 이 녹지라고 하죠. 그 부분이 이렇게 급격하게 자라는 시기예요. 얘들은 목질화된 부분이고, 그리고 얘네들은 어때요? 새로 오래 난 순들이잖아요. 네. 어느 부분이 겨울에 더 강할 것 같으세요? 아무래도 목질화된 아랫부분이 그렇죠. 이 부분이 튼튼하게 있어줘야 더 겨울을 견디겠죠. 근데 여름에 비료를 많이 주게 되면 이 부분이 급격하게 성장해 버립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겨울이 오면 냉해를 입게 되면서 얘만 입는 게 아니라 얘 밑에까지 같이 영향을 주게 되는 거거든요. 여름에는 너무 자라버리는 거죠. 거기다가 햇볕까지 많이 드니까. 그래서 여름에는 이렇게 되면은 월동에 악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제발 얼어 죽으라고 고사 지내는 형국이 돼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름철에는 절대로 비료를 안 하는 게 월동을 위해서 좋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이유가 있어요. 비료 화상 현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비료를 많이 줘서 식물이 화상을 입는 건데, 식물의 뿌리 그리고 줄기까지 타버리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사실 여름 같은 경우는 사람들도 물을 많이 마시죠. 수국들도 마찬가지로 물도 많이 마시고 양분도 많이 필요하니까, 문제는 이 시기에 이렇게 빨아들이는 양이 많은 시기에 비료를 많이 줘버리면 어떻게 되냐면요, 사실 모든 비료에는 염분이 어느 정도가 있습니다. 염분은 거꾸로 물을 빨아들이죠. 그렇죠. 근데 염분이 토양 아래 많이 잔존이 되는 겁니다. 삼투압 저하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뿌리에 있는 물을 오히려 토양으로 빨아들여버리는, 꽃도 타버리고 뿌리가 타니까 당연히 이파리도 타들어가겠죠. 여름철에는 웬만하면은 비료 많이 주지 말자. 이제 마크로필라 계열들이 이제 꽃이 좀 안 피는 성향이 있잖아요. 네. 여름철에 질소가 많이 들어간 비료를 주면 질소가 이파리를 성장시키는 작용이 많이 있대요. 네네. 그래서 오히려 꽃을 무는 것보다 이파리를 더 많이 오히려 성장시켜버려서 깻잎 수국이 될 수도 있다, 그런 글도 있더라고요. 다음 실수는 어떤 것이었나요? 꽃이 이렇게 폈을 때, 지고 있을 때 꽃이 아까워서 그냥 내버려 뒀던 거. 죽어가던 꽃대를 자르지 않았다는 걸 후회한단 말이에요. 꽃이 이렇게 피고 지기 시작할 때 쳐버리게 되면은, 꽃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꽃 키웠는데 날아갔네? 이제 위기의식을 느끼면서 어떻습니까? 이 꽃대를 치면은 가지가 옆으로 이렇게 더 벌어진단 말이에요. 나 이렇게 죽을 수도 있겠구나 하면서, 내년에는 꽃을 더 많이 피워야지 하면서 이렇게 벌린단 말이에요, 가지를. 근데 이 수영이 벌어지면 벌어질수록 이 빵빵한 수영이 돼가지고 굉장히 좀 튼튼한 수국을 완성을 시켜주는 거죠. 근데 만약에 그렇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게 된다면, 물론 드라이 플라워 소재로서 볼 수는 있겠지만 수국 입장에서도 시간이 많이 없는 거예요. 최소 3개월, 한 4개월까지는 이 시간을 더 단축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잘라주면은.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이 데드 헤딩이라고 하죠, 요거를 해주지 않고 방치했던 걸 조금 후회를 하고 있어요. 꽃을 이렇게 많이 보고 싶다, 이런 분들은 꽃이 지면은 바로 잘라줘서 내년 정원을 만드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나는 그냥 윈터 가든에 집중하겠다, 그런 분들은 그냥 두시고, 대신에 내년에는 조금 기대를 안 하시는 게 좋죠. 그 다음 실수는 어떤 것이었나요? 제가 했던 5번째 실수는 잡초 관리에 굉장히 신경을 안 써서 여러 수국을 잡았던 거. 잡초 관리의 시작은 멀칭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봄에 멀칭을 해주면은 여름에 할 일이 한 5배는 줄어들어요. 수국은요, 사실 제일 중요한 시기가 성장을 할 수 있는 여름인데요, 문제는 잡초도 여름에 같이 성장을 한다는 겁니다. 그럼 둘이 이제 경쟁을 붙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장 큰 문제는 영양분을 뺏어갑니다. 수분도 뺏어가죠. 네. 그리고 더 결정적으로 키가 자랐을 때 빛을 뺏어가죠. 특히나 봄에 멀칭 안 하신 분들은 아침에 커피 딱 드시면서 이거부터 하셔야 됩니다. 항상 습관적으로. 가장 좋은 방법은 어렸을 때 제거하고 봄에 밖 뿌리셔서 미리 좀 방지를 하시면 잡초 생성률이 한 90%는 줄어들죠. 아예 밑에 그 쿠라피아 잔디를 깔아서 그렇게 잡초를 잡고 그 수국을 피우는 케이스도 있더라고요. 6번째 실수는요, 꽃 피는 것만 집중해서 꽃이 안 피는 애들을 유심히 보지 않았던 거. 사실 제가 여름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수국에게 여름은 이 학생으로 따지면 중간고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수국도 여름철에 자기들의 점수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점수가
좋은 애들은 꽃을 많이 피웠을 거고 안 좋은 애들은 꽃이 안 피었을 거고, 그러면은 그거를 제가 체크를 해놓고 나서 가을이나 겨울에 옮겨줬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그냥 방치를 해놨던 게 큰 실수였던 것 같습니다. 이거 실제로 앞에 보이는 가든라이트도 겨울에 갔을 때 진짜 정말 뼈대밖에 없었거든요. 네. 여름이 되니까 개화를 하고 나무들이 죽은 것과 안 죽은 거를 골라낼 수가 있더라고요. 가을 겨울이 되면은 얘네들이 꽃을 잘 피고 있는지, 그냥 가지만 앙상하게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얘네들이 토양을 좋아하는지, 꽃은 잘 피는지, 이파리는 잘 나는지, 웃자라지는 않는지, 아니면 이파리 끝이 병충해 몸살을 앓지 않는지, 이 늦가을 겨울에는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근데 그거를 가장 잘 할 수 있는 시기가 바로 여름입니다. 그래서 이 여름에는 못 크는 애들을 잘 케어를 해주셔야 돼요. 그런 애들은 뽑아가지고 옮겨 심어야 되는데, 중요한 게 여름에는 이 뽑아내면 애들이 쇼크를 먹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름에는 뽑지 마시고 기온이 약 10도 이하로 떨어졌을 때 얘네들을 이제 들어서 가을에 옮겨줘야 됩니다. 아무래도 이제 동면 준비를 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름에 체크해놨다가 이제 걔네들이 늦가을 정도 돼서 뿌리가 안 움직이기 시작할 때, 그때 캐서 옮겨주시는 겁니다. 7번째, 바로 직사광선에 수국을 그대로 노출시켰던 겁니다. 광합성을 많이 하면 좋은 거 아닌가요? 사실 수국은 이 대부분이 반그늘을 좋아합니다. 자, 이거는 제가 심었던 깻잎 수국인데요. 벌써 이렇게 이파리가 타버리죠. 지금 여기가 무방비로 노출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늘이 없죠. 아까 옆에 목수국들은 잘 살아남는데 얘네들은 이렇게 직사광선을 그대로 맞아요. 특히나 이런 상태에서 물까지 주면 어떻게 될까요? 더 떠버릴 것 같아요. 네, 우리 집은 반그늘성 연출할 곳이 없다, 그런 분들은 애초에 직사광선에도 잘 버티는 수국들을 심어주셔야 돼요. 그런 게 대표적으로 목수국을 심어주셔야 되는데, 이런 애들은 직사광선을 맞아도 아무래도 더 잘 버팁니다. 목수국이 사실 한 가지 단점이 있어요. 키가 너무 멀대같이 자라는 부분이 크거든요. 이 차폐형이라고 하죠. 키가 커버리기 때문에 나중에 컨트롤이 안 되는데, 요즘 또 기술이 좋아져 가지고 이렇게 키가 외성으로 작은데도 이렇게 잘 자라는 애들이 있습니다. 가든라이트, 이 형광등 수국이라고 하죠. 직사광선에도 강하고 전국 어디서나 월동 가능한 이 목수국입니다. 키가 작고 꽃이 이렇게 아담하면서 옆으로 이렇게 빵이 커지는. 이게 작년에 식재하시는 분들 올해 가서 찍었는데 정말 예쁘더라고요. 네, 6종입니다. 자, 레몬라이트, 그 다음에 얘는 그린라이트인가요? 네, 그린라이트, 네, 레드라이트. 레드라이트는 보면은 아무래도 빵이 좀 더 크죠? 지금 세력이 더 좋은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얘는 엑세스 라이트, 그리고 얘는 화이트 라이트, 핑크 라이트까지. 근데 마지막으로 제가 했던 실수 8번째는요, 이 곰팡이 관리 실패입니다. 수국이요 굉장히 강한 편이에요. 상위 탑티어 5% 안에 들 정도로 강한 나무인데도 불구하고 아무래도 생물이기 때문에 해충 중에서는 진딧물, 깍지벌레, 곰팡이 중에서는 흰가루병, 요 3가지를 주의를 하시고 미리미리 예방 방제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흰가루병이 일단 생기고 나서는 어떻게 대처해야 되나요? 시중에 나온 농약들이 많아요. 이제 흰가루병 잡는 약은 이 전문가분들한테 의뢰를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물이 1리터당 이 베이킹소다 5g을 같이 이렇게 소독을 해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이 베이킹소다 안에 중탄산 나트륨이라는 성분이 있습니다. pH의 산도를 조정을 해서 이 곰팡이 활동을 방해를 한다고 해요. 기존에 사용하는 농약보다는 효과가 아무래도 조금 떨어지는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지만 굉장히 안전한 방법이다. 물 주는 것과 달리 이제 이파리랑 꽃이 다 묻도록 전체적으로 이렇게 뿌려주셔야겠죠. 큰 문제가 뭐냐면요, 균이에요. 균. 해충 같은 경우는 너희가 먹으면 그래도 수국이 어느 정도는 이겨냅니다. 상성으로 이겨내고 뭐 이렇게 좀 갉아먹어도 살아남아요, 자기들이. 근데 곰팡이균은 답이 없습니다. 곰팡이균이 생기면 그냥 순식간에 번지게 됐거든요. 그중 가장 큰 게 뭐냐, 바로 흰가루병. 흰가루병은 어떻게 관리를 하나요? 베테랑들도 굉장히 어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곰팡이균에서 시작이 되는데 물이 많은 곳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우리 수국을 봤을 때 물이 어디가 많아요? 꽃부터 해가지고 잎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타고 가면서 흰가루병이 이제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보이면 늦은 겁니다. 이 여름철에 더 활동이 굉장히 활발한데 위에다가 이렇게 물을 뿌려주잖아요. 그러면 그 물을 타고 얘네들이 더 전염이 되는 거예요.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예방이고 초창기에 잡는 겁니다. 언제 많이 발생하냐, 습한 날씨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네. 장마가 끝났을 때 사실 제일 많이 발생하는 게 이 흰가루병입니다. 이 2가지 형태가 있어요. 습도가 낮을 때는요, 포자 형태로 해가지고 가루로 막 날아다닙니다. 근데 습도가 높을 때는 흰가루병이 곰팡이를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밀식, 빽빽하게 이렇게 키우는 데다가 굉장히 좀 취약할 수가 있고, 그런데 또 이제 질소 과잉 현상이 또 생기면서 포자의 밀도가 올라가는 거죠. 네, 그러면서 흰가루병이 굉장히 악화가 된다. 2번째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흰가루병이 걸린 애가 보였다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파리를 뜯어줄 것 같아요. 이제 멀리 버려야죠. 그렇습니다. 뜯고 나서 바닥에 두면 거기서 또 애들이 타고 올라가서 퍼집니다. 그러니까 절대 바닥에 버리지 마시고, 흰가루병이 보인다 하면은 그 부분을 이렇게 잘라 주셔서 멀리 버리셔야죠.
제가 지금까지 수국 여름철에 500만 원어치를 불태워 죽였던 그 실수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수국 물을 줄 때 수국 위에다가 물을 주지 마라. 수국 밑부분 뿌리에다가 다이렉트로 물을 주셔라. 그리고 두 번째, 멀칭을 꼭 해 주셔라. 멀칭을 봄에 안 하셨다면 여름에라도, 늦어도 괜찮습니다. 자, 세 번째, 여름에는 절대로 비료를 주지 않는다. 여름에 비료를 주게 되면 성장을 하면서 월동에 방해가 되고요. 또 비료 화상 현상이 발생할 수가 있어서 나무가 타들어가는 그런 현상이 발생할 수가 있다. 그리고 네 번째, 꽃이 져가면은 바로바로 이 꽃대를 잘라주고 내년에 더 많은 꽃을 보는 걸 대비를 하자. 다섯 번째, 잡초가 보이면 그때그때 제거를 하고 특히나 여름철은 더 신경을 쓰자. 여섯 번째, 여름철은 이 수국의 중간고사 기간이다. 이 성장 상태를 잘 체크를 해서 성장이 더딘 애들은 가을에 잘 옮겨 심어주자. 그리고 일곱 번째는 직사광선에 노출을 시키지 말자. 직사광선에 노출을 시킬 수밖에 없다면 특히 이런 목수국 계열을 심어주자. 마지막으로 병해충 관리, 특히나 이 해충 그리고 곰팡이, 흰가루병 관리를 철저히 하자. 8가지 했던 후회들 한번 정리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저처럼 실수를 하셔가지고 또 아까운 돈으로 또 새로운 모종 또 사러 가지 마시고 수국꽃도 많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어떻게 유익하셨나요? 공감되는 부분이 많아서 굉장히 유익한 영상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네. 저도 하면서 경험들을 이렇게 되짚어보는 시간이 됐어요. 네, 지금까지 귀농이신 안피디였습니다. 감사합니다.